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넓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넓이 구할 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fx, 그 다음 g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y는 fx, y는 gx,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즉 자, fx, gx와 x는 a, x는 b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는요. 자,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했었느냐면 저번 시간에 자, 요거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여기에서 자,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 자, 그럼 요 부분을 빼주면은요. 자, 요 부분은 넓이로 표현할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이 부분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요거 저거를 빼주면 된다. 그럼 구간이 A에서 B까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자, 요거를 인테그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렇죠? 자, 빼가지고 그 값을 정적분을 해주면 결국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구간을 정적분 해주면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랬는데,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요건 2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자, 요건 2차항 계수 음수니까 위로 블록할 건데, 자, 교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다. 자, 요거 이항해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니까요. 자, 이 두 곡선의 교점 좌표가 x는 1이고 여기는 x는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위의 식이 위로 블록한 거니까 요 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에서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의 반대부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요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요. 자, 우선 우리가 교점을 알아봐야지 이 둘이 교점이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항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자, 요거 x로 묶어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x-2 곱하기 x-1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값이 0 또는 2 또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이 지금 3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3차 함수의 3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자, 우리가 이거 지금 대충 개형을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데요.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될 건데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쵸? 자, 그때 그 교점의 x좌표가 차례대로 뭐가 되느냐면 x의 값이 0 자, 여기 x의 값이 1인 거고 여기 x의 값이 2인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우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의 식이 3차 함수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서 아래 식이 2차니까 2차를 빼줘야 돼요.
자, 요걸 계산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요 부분인 경우는요, 위의 식이 2차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2차 식에서 자, 3차 식을 빼줘야 돼요.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동량 계산해서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dx. 자, 요 값에다가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자, 요거에 dx.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해주면은 맞죠? 그쵸? 네,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의 값을 계산을 하면 바로 그 값이 오게 되겠네요. 그쵸?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넓이가 같을 때 요런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각각 S1, S2라고 할 때 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넓이가 같다는 말은 지금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고요. 하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것의 정적분을 계산한 값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것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꺼번에 통째로 다 계산을 하면 이거랑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한꺼번에 정적분을 계산한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S1과 S2가 똑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fx에서 gx를 뺀 거고 자, 요거는 gx에서 fx를 뺀 거죠. 그러면 내가 결국에 그냥 fx에서 gx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fx에서 gx를 뺐을 때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라면 자, 얘는 fx에서 gx를 뺀 걸로 계산하면 정적분의 값이 자,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정적분의 넓이를 이거 정적분을 다 더해줘 버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 값은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 x-a, x-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차 함수인데 자, x좌 편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1인 거죠. a가 0과 1 사이 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곡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게 두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정적분 계산하면 뭐 플러스 8이었는데 얘는 정적분 계산하면 자, 넓이는 똑같이 8이지만 정적분의 값은 부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인 거죠. x축보다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다 한 값이 그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을 세울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x-a x-1 이거 정적분을 다 계산하면 그 값이 0이다 하고 등식을 세워야 되고 자, 이 등식에서 a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자, 거기 x-1을 곱해줘야 되니까 자, 요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자, 요거는 x세제곱에 1 플러스 a의 x제곱 더하기 ax 자, 요 정적분한 값이 0이 되도록 a를 정해줘야 된다. 자, 그럼 부정적분 해보면요. 요거 4분의 1 x의 4제곱 요거는 3분의 1 플러스 a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1 집어넣어서 0 집어넣은 걸 빼줘야 되는데 1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a 2분의 1a 0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는영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등식의 양변에 1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자, 12를 곱했으니까 6a. 요게 는0이 돼야 되고요. 그럼 2a는 넘어가면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자, 곡선. 요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 0,5에서 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우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곡선 위에 점이 서니까 지나는 점은 아는데 우리가 기울기가 모르죠. 자, 근데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이기 때문에 F'0이 바로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에 6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F'0은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접선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1이고요. 그리고 y절편이 5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x 플러스 5라고 바로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곡선하고 요 접선의 교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교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거 하고 x 플러스 5하고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나요? 그러면 요거 x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은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가 0 하고 3이 되는데 0에서 바로 접하는 거죠. 그렇죠? 접하고 3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자, 요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자,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접선을 그거를 그렸을 때 대충 요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접하는 점이 x는 0일 거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이 x는 3이 돼가지고 자,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자, 요거 항상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는데 위의 식이 지금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3차 식을 빼줘야 되죠.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자, 요걸 빼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3x 제곱에 x 없어지고 5도 없어집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걸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하면 이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근데 이게 정적분을 계산하다 보면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몇몇 어떤 것들은 그냥 차라리 정적분 다 한 그것을 공식으로 차라리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주 등장하는 것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인 경우에 특히 좀 더 많이 그런데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넓이에 대한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 공식은 필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외워두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외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포물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래서 포물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근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자,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요거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식은 지금 x절편이 알파와 베타니까 얘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고 x-베타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자, 2차항 계수는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하면 되느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절대값 a 곱하기 x-알파 x-베타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될 건데요. 자, 우리 a라고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절대값에 있는 이렇게 따로 빼놓도록 하고요.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럼 이 부분은 2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해서 자, 이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반대부호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에 자, 이거 다 전개를 해보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부정적분 해줘야 되니까 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x.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베타를 집어넣은 것에서 알파 집어넣은 거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또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주면 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거 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통분을 좀 해줄까요? 그쵸? 자, 통분을 해주면 6분의로 통분을 해줘 볼게요. 자, 6분의로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2. 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인수분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게 2가 6 되려면 3 곱했으니까 3배의 알파. 자,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로 인수분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6분의 6이니까 6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자, 요렇게 해주면요. 자, 여기 6분의 절대값 a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한번 묶어내 볼게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면 남는 게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3 알파의 제곱에 6 알파 베타 더하기 3 베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주면 6분의 절대값 a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남는 게 요게 베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남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앞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한 개 더 했으니까 세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요 공식이요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a라는 게 뭐였냐면 2차항 계수. 그렇죠? 2차항 계수고, 자,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자, x절편이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의 두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공식이 돼요. 네. 자, 요거 좀 외워주면은 좀 편하겠죠. 그렇죠?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워주면 되게 편하니까 네. 도전해 보시고, 자, 요번에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자, 포물선과 직선의 이 교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때 이 직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그것도 바로 뭐가 되느냐면 6분의 자, 여기 절대값 a 해주고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위의 식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 위의 식에서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이었는 거고, 자, 밑의 식에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2차 식과 1차 식의 교점, 즉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포물선이 서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도 얘는 6분의. 자, 그때 요거 2차항 계수끼리 빼시면 돼요. 자, 2차항 계수끼리 뺀 것을 절대값을 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 자, 그게 바로 요 곡선의 넓이가 된다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하니까 한번 공식을 살짝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 자, 역함수니까 당연히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y는 gx가 있을 때 fx와 그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즉 요 부분의 면적. 자,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요, 지금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면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윗부분의 면적만 아니면 아랫부분의 면적만 구해가지고 요거를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함수식이 fx가 나와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2배를 하면 되니까 결국에 인테그랄, 네, 지금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지금 그러면 요 위의 식이 x가 되고 아래 식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 x에서 아래 식 fx를 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넓이에 2배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및 직선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면요. 자, 요게 y는 gx다.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인 y는 fx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자, 요 부분의 넓이는요. 네, 요 부분 넓이는 요 부분 넓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넓이하고 B라고 하는 넓이는 똑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fx식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 식을 구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자, 내가 만약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dx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게 내가 gx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아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얘는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AB가 되겠죠. 자, 여기서 누구를 빼주냐면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은 결국에 y는 fx와 x는 0과 x는 b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 요걸 빼주게 되면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음을 구하시오. 자, 함수 fx는 3분의 1 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랬는데,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결국에 자, 역함수 관계인 것끼리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우선 이 교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교점이라는 건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거와 요걸 연립을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연립을 해볼 거냐면, 자, y는 3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y는 x,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 둘의 교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x제곱이 x와 같은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고요. 그럼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요게 자, 요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그 그래프가 요런 함수가 될 건데요. 자, 요거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자, 그게 교점이 지금 0과 3이었으니까 여기 x좌표가 0인 거고 여기 x좌표가 3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역함수를 그려보면 지금 요렇게 됩니다. 그쵸? y는 gx.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가 귀찮잖아요. 그걸 또 구하면 무리함수가 되고 우리는 무리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이 fx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fx와 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요걸 2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자, 위의 식이 x, 아래 식이 fx니까 3분의 1 x제곱. 자, 요거를 정적분 해가지고 2배를 해주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x는 2분의 1 x제곱. 자, 요거는 9분의 1 x 세제곱. 여기 3 넣고 0 넣고. 자, 3 집어넣으면은요 2분의 9.
자, 3 집어넣으면요. 요거 3. 0 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거 2를 분배할까? 그러면 9 빼기 6이 되니까 계산하면 3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네. 자,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3차 함수의 역함수. 우리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를 구하랬느냐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3차 함수의 증가함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서 자, 조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증가한 상태를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걸 미분하니까 요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고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을 써보면 근해 공식 써보려고 하는데 판별식 t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판별식 t를 구해보면 자, 4분의 d 한번 알아볼게요. b 다시 제곱 그러면 3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니까 3, 4, 12 계산하면 0보다 작은 음수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로 붕 떠있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자, 그런데 이게 x에 0 넣으면 y 값이 0이죠.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어떻게 증가하는지 몰라요. 대충 이렇게 증가하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y는 fx. 지금 y축보다 왼쪽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부터 3까지. 네, 1부터. 그 다음 3까지.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x짜리 1을 넣어볼게요. x짜리 1을 넣으면 f1이 자, 1 집어넣으니까 요거 1-3 플러스 4 요렇게 해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요점 좌표가 1,2예요. 그쵸? 1,2가 되고 자,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좀 순서를 좌표 평면에 좀 자세히 그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야지 gx를 우리가 그리기가 쉬운 거니까 그쵸? 자, 0,0을 지나고 1,2를 지난대요. 요점. 그리고 우리가 아까 x짜리 3일 때니까 자, 3 넣으면 f3 자, 3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 4, 12 그래서 12 자, 10이니까 뭐 요거 대충 12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요런 함수인데 자,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죠. y는 x는 0,0과 1,1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인 거고 자, 요게 아까 y는 fx. 그러면 요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아까 1,2를 지났으니까 그렇죠? 1,2. 우리 이제 2,1을 지나야 되죠. 그리고 자, 요 점이 2,1. 그리고 이제 3,11이 지났으니까 12,3도 지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3. 을 지나서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y는 gx. 자, 그래서 1,2를 대칭 이동한 게 요거고 자, 요걸 대칭 이동한 게 요점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1부터 3까지 fx니까 1부터 3까지 fx는 x는 1과 x는 3과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자, 2부터 12까지 gx. 그럼 이거는 x는 2와 그리고 x는 12와 y는 gx와 x축. 이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결국에 이 부분의 면적이 누구랑 같다고요? 네, 대칭 이동을 하면은 결국에 그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과 같잖아. 그치? 이 부분과 같아가지고 요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주황색하고 회색을 더하는 것은 주황색과 여기 분홍색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나는 결국에 여기 기역자로 되어 있는 요거 넓이를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까? 그치? 여기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요거 넓이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큰 거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0이니까 3 곱하기 12에서 작은 거는 가로가 1, 세로가 2니까 1 곱하기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36에서 2를 빼줘가지고 34가 되겠네요. 됐지? 자, 요거 다시 요거 한번 써볼까? 이거 지금 뭐냐면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2인 거지. 그쵸?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 y 값이 2인 거고, 자, 3 넣었을 때 이거 값이 12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자, a 넣은 그 함수값 fa부터 b 넣은 함수값 fb까지 gx dx를 구하라고 하면, 그쵸? 자,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 요거 두 개를 곱해. b 곱하기 fb. 요거에서 요거 두 개를 곱해. a 곱하기 fa. 네. 요거 두 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빼주게 되면 바로 그것의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걸 굳이 막 이렇게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게 이해를 해서 네, 해줘야 되겠죠. 이해를. 자, 요거를 여기에 넣었던 y 값이 요거고, 요거에 넣었던 y 값이 요 윗끝으로 갈 때. 자, 그리고 fx랑 gx는 서로 역함수일 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익혀두세요.